다음 중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읽으면 되죠? 얘를 찾으면 되죠. 커피의 역사, 커피의 원산지, 커피 애호가 안 중요하죠. 이런 게 수능 국어가 원하는 형태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국어는 그 어떤 과목보다 오해가 많거든요. 일단 국어는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영어처럼 내가 해석 자체가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수학처럼 개념을 몰라서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끔 옆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국어 잘하는 친구들. 문제도 안 풀고 뭐 학원을 특별하게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국어 잘하는 학생들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이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양산되고 있는 국어에 대한 오해들 이번 기회에 저도 정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봤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오해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국어에 대한 3가지 오해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어 첫 번째 오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애가 국어 성적이 높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으면 성적 좋은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많아요. 반대로 성적이 그럼 좋았던 친구들은 어렸을 때 다 책을 끼고 살았냐? 아니에요. 책 진짜 안 읽었던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오해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상관관계가 높아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글을 많이 접했다는 거니까. 글을 읽어내는 힘이 많이 길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지금 살면서 한 17년, 18년 동안 읽은 책이 10권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가 국어 1등급 맞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월등하게 유리한 게 맞아요. 다만 내가 책을 지금까지 너무 안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어 성적이 안 좋다. 나는 이미 글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혹은 자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하면은 저는 국어에 대해서는 뭐 어디 학원을 보낸다, 이거 100번, 1000번보다 책과 가까이 하는 게 국어 실질적인 실력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 오해가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가지고 책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자. 첫 번째였고, 자, 국어에 대한 두 번째 오해.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를까요? 문제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대신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수능날 국어 목표 등급이 3등급이다 라고 하면 문제 많이 푸시면 됩니다. 서점 가셔서 국어 문제집 싹 사셔서 열심히 풀면 현재 등급과 상관없이 3등급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 국어 목표가 1, 2등급이다 혹은 목표 점수가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비추합니다. 왜냐? 문제부터 접하는 건 결국은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문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문제 풀이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칫해서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1, 고2까지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접해왔으니까. 사실 국어는 수학, 영어보다는 좀 시작 시기가 늦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1까지도 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고2쯤 되면 나 국어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 문제집을 사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반짝 점수가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고3쯤 돼서 정말로 내가 점수를 내야 되는 시점이 되면 방해가 많이 됩니다. 지문을 안 읽고 문제만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그러고 시간에 계속 쫓기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가 오르냐?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어에 대한 세 번째 오해. 내가 지문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틀린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이 얘기가 옛날부터 많았는데 최근 더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영향이 아닌가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런 거 혹시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문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등판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2022학년도에 기축통화를 주제로 한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문제도 까다롭게 출제된 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경제학자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어렵다. 와, 경제학자인 나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다. 이거 수능에서 10분 시간 재고 문제 풀라고 하면 나도 이거 틀릴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맛있는 썸네일들이 생겨요. 경제학자도 못 푸는 2022 수능. 이런 거 나오면 내가 고이면 눌러보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국어가 3인데 이제 어머니 보여드려야지. 아, 이것 봐. 경제학자도 못 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수능은 지문 이해를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30년 역사 동안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지문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에요. 이게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는 50문제였던 시절이었고 이렇게 짧은 지문의 경우에는 2문제가 여기에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50문제 중에 2문제면 많아도 한 5분? 5분 내로 읽고 문제 풀고 넘어가야 나머지 48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5분 내에 뉴턴의 절대시간 개념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되면 한국인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다 국어는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오해에 대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거는 뭐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어 시험하고 한국어 시험을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는 한국인 토종인데 외국 한번 나갔다 오지를 않았는데 대체 왜 국어 시험을 못 보냐? 라고 이제 약간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긁힐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 시험이 아니죠. 국어는 국어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 시험이 뭔데? 수능에서 원하는 국어 시험은 대체 뭘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근데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뭔데? 까지 알려줘야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보세요. 여기서만 멈추면 조금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매년 뭐라고 하죠? 공지사항이 떠요. 내년도 이제 2026학년도 수능도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되면은 뜰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매년 뜹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 수능 국어가 뭔지에 대해서 국어는 고등학교 거를 기본으로 해서 대학에서 원만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라는 게 국어의 평가 목표입니다. 더 모르겠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지문 속에서 찾아내는 시험이 수능 국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커피거든요. 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수능 독서 영역에 커피의 역사 혹은 커피의 원산지 그리고 커피의 효능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애호가 이런 게 만약에 지문에 써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읽으면 되죠? 얘를 찾으면 되죠. 커피의 역사? 커피의 원산지? 커피 애호가? 안 중요하죠. 왜? 내가 이 문제 맞추려면은 찾아내는 정보가 커피의 효능이니까. 이런 게 수능 국어가 원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과장이 좀 있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그런데 과장은 있지만 수능 국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길 걷다가 에어팟이 갑자기 빠졌어. 그래서 길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찾아야죠. 그럼 우린 이제부터 길바닥에서 뭐만 봐요? 희고, 둥글고, 크기는 조금 작은 거. 이것만 눈에 불을 켜고 찾잖아요. 제가 이것만 진짜 한 40분 찾은 적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있는 수많은 낙엽, 돌멩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에어팟.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커피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혹은 커피와 관련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그게 아니면 내가 커피의 역사, 원산지, 애호가 빠삭해 이런 배경 지식이 잔뜩 쌓여 있었어. 여도 다 필요 없죠. 문제가 원하는 정보를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 를 묻는 게 수능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입시를 겪었던 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봤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공부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미 냈어요. 혹은 내 친구는 저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 근데 나는 저들을 따라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내 탓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국어 성적이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면 나한테 맞는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